내 나이 72.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세월 이야기나 하며 웃고 지내는 게 평범한 노년의 풍경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마음까지 무뎌지는 건 아니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아프기도 했다. 그 사실을 나는 최근에서야 알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103동 노인정은 늘 시끌벅적했다. 처음엔 나도 자연스럽게 섞였다. 아침마다 전을 부쳐 나눠 먹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욕을 같이 해주면 그것으로 하루가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내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멈추고 마주 앉은 사람들이 슬쩍 눈빛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반복될수록 그것은 분명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이유를 짐작 못한 것도 아니다. 나는 노인정에 나갈 때 화장을 대충 하지 않는다. 머리도 빗고 옷도 다려입고 간다. 나 자신을 단정히 유지하는 게 나에겐 예의이자 습관이었다. 그런데 그 단정함이 어느 순간 잘난 척이 되고 괜히 있어 보이려는 사람이 되었다. 특히 노인정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박노인이라는 분이 내게 과하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개적인 눈총이 시작되었다. 금순 씨는 좋으시겠어요? 어디 가도 인기 많으셔서. 겉으론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속뜻이 뭔지는 충분히 느껴졌다. 어느 날은 대놓고 이런 말도 들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너무 튀면 피곤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늙었다고 해서 더 초라하게 살아야만 하나. 나를 가꾸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째 노인정에 나가지 않자 며느리가 눈치를 챘다. 어머니 요즘 안 나가시네요. 혹시 속상한 일 있으셨어요? 나는 괜찮다며 얼버무렸지만 혜진이가 그걸 믿을 리 없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눈치는 빠르고 매사 판단이 냉정한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진이가 말했다. 오늘 저랑 같이 노인정에 가시죠. 내가 거길 왜 가? 구경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왜 몇 날 며칠을 식탁에 혼자 앉아 계신지 제가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다. 며느리와 함께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예의상 반가운 척은 했지만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중 김 여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 며느리 참 세련되셨네. 요즘 젊은 분들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말에 혜진이가 싱긋 웃었다. 시간이 없었으면 안 왔겠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사람들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김 여사가 슬쩍 말을 바꿨다. 요즘 어머님이 왜 안 나오시나 했지. 인기 많으신 분이 안 나오시면 노인정도 썰렁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혜진이가 곧장 말을 받았다. 그 인기 많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서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혜진이는 준비라도 해온 듯 휴대폰을 꺼냈다.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에 안 맞게 꾸미고 다니며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어 불편하다는 글이었죠. 공감 버튼이 열 몇 개나 달려 있더라고요. 김 여사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런 건 그냥 심심해서 한 소리죠. 깊게 생각할 필요는. 그때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어머니는 그 글 보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누군가의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른들이라면 더 잘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어정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멀리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해내지 못한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랐다. 혜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도 숨지 않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품위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품위를 질투로 깎아내리는 분위기라면.
그런 자리는 더 이상 어르신들의 쉼터는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사과가 오가진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다. 누구도 더 이상 내 앞에서 애매한 말장난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김 여사가 슬쩍 다가와 귤 봉지를 건넸다. 괜히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나도 나대로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나는 귤을 받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 조심해요. 나도 말이 빠를 때가 있으니까. 그 말은 화해였지만 동시에 작은 성급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거리를 조금 두되 예의를 지키는 관계로 돌아갔다. 요즘 나는 다시 노인정에 나간다. 누가 말을 걸어오든 필요 이상으로 웃지도 않고 괜한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혜진이가 내게 알려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늙었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건 아니다. 나를 지킬 말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안다. 품위를 지킨다는 건 화장을 하는 일도 얌전히 있는 일도 아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함부로 헤집으려 할 때 조용히 선을 긋는 일.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행히 그 첫 선긋기를 며느리에게 배웠다.